대통령이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7,600만 명 이상이 한파 경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상원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밤샘 마라톤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뉴저지 주의의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규제 강화와 관련된 10개 패키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최초로 어린이 병원에서 소아 심장 이식 프로그램을 시작해 화제입니다. 뉴저지의 한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단골 고객이 쏜 석궁에 얼굴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50만 마리 길고양이 중 일부가 치명적 조류 독감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는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관세 대미 수출을 해온 제3국 기업들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멕시코를 통한 우회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연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소득세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주의 무역을 추구했던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는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약탈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입각해 멕시코 내 생산기지를 통한 무관세 대미 수출을 해온 제3국 기업들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은 미국의 자동차 생산 중심지를 죽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됐다며 멕시코를 통한 우회 대미 수출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언급입니다. 그는 또 캐나다를 겨냥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 등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브릭스 국가든 달러 파괴를 거론만 해도 그 나라에서 1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그린란드를 지켜보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흑인 역사의 달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에게 농담 섞은 어조로 삼선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통령직 수행은 내 생애 최대 영광이 될 것이라며 한 번이 아니라 2번 또는 3번이나 4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은 앞으로 응급치료와 자연재해 시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현재 혜택이 모두 끊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00만 명으로 불어난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내보내기 위해 연방정부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들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에 따라 불체자가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 원칙과 제한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 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 이민 옹호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의료 지원, 특히 응급치료까지 연방 차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치료를 받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한 해 162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원이 끊기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고됩니다. 또 자연재해에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현재의 혜택이 모두 끊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재해 이재민들 가운데 불법 체류 신분일지라도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구호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제한단체인 CIS 이민연구센터는 불법 체류자 100만 명에게 웰페어 혜택을 제공하는데 3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 보조, 식료품과 렌트비, 의료비 보조 등 웰페어 혜택은 영주권자도 그린카드 취득 후 5년 안에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일시 체류 허가자들이 대거 받아와 이번에 중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7,600만 명 이상이 한파 경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부터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부터는 온화한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미국 중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북극 한파의 마지막 날이지만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다소 풀린 느낌을 주고 있지만 북극 한파로 인한 영하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부 국경부터 걸프 연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0개 이상의 지역이 기록적인 추위와 영하의 체감온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중부와 북부 평원, 북부 미드웨스트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온은 동상과 같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폭스 기상예보센터는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600만 명 이상이 한파경보에 대비하고 있으며 몬타나 글래스고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5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미주리, 캔자스, 오클라호마시티, 댈러스 등 도시들은 2021년 북극 한파 이후 가장 추운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동파와 수도 간 파열의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폭스 기상학자는 바람이 기온을 더 추워지게 한다고 경고하며 북극 소용돌이 폭풍이 이번 한파를 더욱 강렬하고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온은 토요일부터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요일에는 따뜻한 날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월요일쯤부터는 전국 대부분에서 더 온화한 날씨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제 연방 상원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밤샘 마라톤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그리고 국경 안전 관련 예산안도 통과됐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연방 상원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은 약 10시간 동안 진행되며 마라톤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20일 기준 의회에서 인준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요 등 주요 공직자는 총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FBI 국장으로 인준된 파텔은 인도계 이민자 2세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 국방장관 대행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트럼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편 상원 본회의에서는 국방과 에너지, 국경 안전 관련 예산안에 대한 통과도 이뤄졌습니다.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 추진을 위해 제출한 4,4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국경 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힘써주신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범죄자들을 불법적인 입국을 막아내고 있으며 국민들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경 보안 책임자 톰 호먼을 통해 상원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는 총 1,750억 달러의 국경 보안 예산이 담겨 있으며 국방부 예산 1,500억 달러, 해안경비대 예산 약 20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어제 뉴저지 주의회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규제 강화와 관련된 10개 패키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총기 소지 및 제조 규제, 가정폭력범의 총기 구매 금지 등 총기 관련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주연우 기자입니다. 어제 뉴저지 주의회에서 총기 규제 관련 패키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의회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 앨런 박 의원은 유나이티드 어게인스트 건 바이올런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주도한 앨런 박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 총기 폭력 예방 사무소를 해체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총기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나서면서 이제는 주정부 차원의 대응과 행동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 총기 소지 허가 신청이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주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뉴저지주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총기가 유통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총기 규제 및 보호보다는 규제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각 주정부가 총기 폭력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월 뉴저지주 조사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에는 불법 총기 제조 및 추적이 어려운 불법 총기인 고스트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범죄자가 총기 구매를 시도할 경우 판매자가 즉시 이를 주 경찰 및 지역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총기 및 탄약 구매를 카드사 코드로 추적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내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10개의 무더기 법안이 통과되면서 뉴저지주 내의 총기 규제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최초로 어린이 병원에서 소아 심장 이식 프로그램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한 어린이 병원이 롱아일랜드 최초로 소아 심장 이식 프로그램 운영을 승인받아 화제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뉴하이드 파크에 위치한 노스웰 헬스 산하 의료기관인 코엔 어린이병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뉴욕에서 심장 이식이 필요한 어린이의 55%가 코엔 병원의 의료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코엔 병원에서 소아 신부전 및 심장 이식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제이크 클라인마혼 박사는 앞으로 수년 동안 롱아일랜드의 수백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이제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굳이 먼 곳까지 찾아가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의료시설은 어린이 친화적인 최첨단 시설을 갖췄으며 2022년에 1억 1천만 달러를 투입해 8개의 어린이 전용 수술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라인마운 박사는 소아 신부전 및 심장 이식 프로그램을 위해 소아 심장 이식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구성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어린이들의 소아 신부전 및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뉴저지의 한 애완동물 업소 주인이 단골 고객이 쏜 활에 얼굴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게 주인은 매일 불안감을 느끼며 업소 매각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용의자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세델브룩 라우트 46에 위치한 펫샵 버즈바이 조투에서 가게 주인인 카타리나 룩은 손님이 쏜 화살에 맞는 사고로 사업을 접고 가게를 매각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룩은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을 향해 석궁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하스부르크 하이츠의 53세 남성 레이몬드 캐리로 지난 화요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룩에 따르면 캐리는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는 작은 가방에 석궁을 넣어 가게로 들어왔고 혼잣말을 하며 가게 뒤편으로 갔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못 들었다며 그에게 다가가자 캐리는 석궁을 겨누고 가까운 거리에서 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가게 보안 카메라에 룩이 캐리의 손에서 석궁을 뺏은 뒤 두 사람이 가게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룩은 입에 박힌 화살을 빼내고 도망치며 도움을 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살은 그녀의 윗니와 아랫니를 부러뜨렸고 일부는 제거되었지만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룩은 매일 불안함을 느끼며 가게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게는 몇 주 전 $7,000짜리 앵무새 도난 사건이 발생한 곳이지만 두 사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인 캐리는 현재 수감 중이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의 50만 마리의 길고양이 중 일부가 치명적인 조류 독감에 감염됐을 수 있으며 이는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동물 활동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전국에서 고양이 조류 독감이 확인된 사례는 66건으로 대부분의 사례는 감염된 음식을 먹은 동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고양이가 H5N1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금류 개체군에 퍼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동물 옹호자들은 시간 문제일 뿐 새에서 고양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뉴욕시에서 이미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국의 고양이에서 조류 독감이 확인된 사례는 66건으로 대부분의 사례는 감염된 음식을 먹은 동물과 관련이 있었고 바이러스가 도시 전역의 조류 무리를 계속 휩쓸면서 전문가들은 감염되기 쉬운 고양이 개체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고양이가 야외를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감염된 조류에 오염됐을 수 있는 날고기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의 조류 독감 사례는 올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4,870마리의 조류가 감염된 반면 이번 조류 독감으로 거의 2,000마리의 조류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퀸즈와 브롱스 동물원에서 12마리 이상의 오리와 야생 조류가 바이러스에 의해 죽었습니다. 사례가 급증하면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달 초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의 가금류 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혹시라도 손에 조류의 배설물이 묻었다면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H5N1은 원래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997년 홍콩 조류 독감 유행으로 6명이 사망하자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H5N1 돌연 변이를 일으켜 사람과 사람 간 전염이 될 경우 사스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일반 독감과 비슷해 고열, 기침, 목 따가움, 근육통 등이 일어나며 폐렴, 유행성 결막염 등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하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CDC는 H5N1은 열에 약해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30초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며 때문에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퀸즈 플러싱 시리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매츠 구단주는 현재 시리필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50에이커 규모 공간에 카지노와 공원, 레스토랑, 쇼핑몰 등을 설립하는 메트로폴리탄 파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매츠, 월렛츠 포인트 7번 노선 전철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5에이커 규모의 새로운 커뮤니티 운동장을 건설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카지노에 중독되며 플러싱 일대 빈곤율이 높아지고 중독자가 많아지면 일대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닐봉지, 종이봉지, 스티로폼 용기 등 일회용품 제공 금지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뉴저지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필 머피 주지사 등이 주도가 돼 제정된 일회용품 제공 금지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비닐봉지 사용이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매점으로부터 받은 비닐봉지 등을 다양한 목적으로 재사용해왔지만 지금은 비닐봉지를 별도로 구매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비닐봉지가 일회용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씌운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에 화재 방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많은 건축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다며 이로 인해 주택 건설 비용만 높아지며 뉴욕주 내 주택 구매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건설협회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최소 $20,000, 많게는 $30,0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지 않다며 화재를 막기 위한 스프링클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기 전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들은 경제가 최대 고용에 가깝게 유지된다면 연방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조정하기 전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음 금리 인하가 7월이나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